안녕하세요. 전입니다. 다시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 역사 교과서하고 그다음에 1차 사료, 삼국사기 신라과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왜 1차 사료에서 말하는 내용과 우리가 배우는 한국 역사는 서로 다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차 사료를 소개하고요. 한국 역사에서 1차 사료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누가 한국 역사를 최초로 만들었는가, 일본 역사책에 쓰여진 삼국의 역사, 그 다음에 한국 역사책에 쓰여진 삼국의 역사, 무엇이 다른가,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한국 역사는 1차 사료하고 1차 하는가, 왜 틀리는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한국 역사에서의 1차 사료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1145년, 즉 12세기 중반에 김부식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에 관한 나라만 서술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백제의 기록이 부족한데요. 삼국사기는 주로 신라를 위주로 기술했고, 일본서기는 백제를 위주로 기술했고요. 한단고기는 고구려를 위주로 기술했습니다. 자, 삼국유산 13세기 후반 고려 시대 때 승려 이련이 충렬왕 때 만든 삼국시대의 역사서입니다. 원판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 역사로 한단고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유는 이 계연수가 역사서 4권을 묶어서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1979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역사가 그동안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최근에 나타나서 출간을 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인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의심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연수 이유립이라는 사람은 식민시대 때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를 주름 잡은 사람들과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지 않은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또 이 내용 중에 이게 종교와 관련된 내용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책은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군, 북부여, 그 다음에 신시, 마한, 변한도 나오고, 고구려, 대진국, 고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라에 관한 내용은 없고요. 백제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3300년간 환국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65년 동안 신시배달국이 있고요. 환웅이 다스리죠. 그 후에 단군세기는 2000년간 고조선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부여기라는 챕터가 또 있는데, 6명의 왕이 있었으며 고구려의 전신이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 외에 삼한, 발해, 고려, 고구려도 있고요. 환국, 배달국 이런 식으로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서로 판단하는 화랑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실제로 역사서에 김대문이 이 계림잡전, 화랑색이 고승전 이런 책을 저술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필사본이라는 이 화랑세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언제 발견됐냐면 1989년 2월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발견된 내용이죠. 이 박창화라는 분은 일본 천황과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내청 서릉부에서 책의 내용을 보고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암기해서 그것을 정리한, 필사한 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 필사본이 김해에서 발견되었다. 이 내용은 이 신라시대 진흥왕 시절 이 32명의 풍월주의 계보를 말하는데, 진위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책을 학자인 노태돈이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검토 결과 이 책을 위서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과연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화랑정신을 만든 장본인이죠. 왜냐하면 진흥왕 시절에 화랑제도가 생겼죠.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이 화랑이라는 내용을 보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법흥왕이 있는데요. 법흥왕 아버지가
비초왕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황은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임신했을 당시에 임신한 상태로 이 비초왕한테 가서 삽니다. 그래서 난 게 법흥왕이죠. 이런 것을 마복자라 하는데, 이 법흥왕뿐만 아니라 마복 칠성이라 그래서 7명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건 일종의 하나의 그 어떤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또한 진흥왕은 이 너무나 문란한 생활을 해서 나중에 풍질로 죽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풍질은 일종의 그 성병이고요. 그다음에 사다암 같은 경우도 친구가 사다암 엄마하고 관계를 갖고, 그다음에 도망가다가 담을 넘고 도망가다가 죽는다, 이런. 이 이외에도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위서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 위에 1번 정사가 1번 서기로 있고요. 1번 이 서기는 8세기에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따지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판단해 봤을 때 황당무계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한반도 남부 신라와 가야를 일본이 외가 정복했다, 이런 기년 체크를 해보면 120년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주갑을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1번 서기. 그 다음에 이 중국 정사로서는 넓게 잡으면 크게 보면 20개, 작게 보면 한 14개 정도의 중국 사서들이 있습니다.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서, 송서, 제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한국과 관련된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와 한서에는 고조선에 관한 내용이, 후한서, 삼국지에는 삼한에 관한 내용이, 진서도 마한진한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사기와 한서에는 고조선, 그 다음에 후한서, 삼국지에는 삼한에 관한 내용, 진서에도 약간의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측은 거기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백제는 송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신라도 양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열국시대를 말해주는 나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여, 동옥저,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그 1차 사료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럼 이러한 한국 역사를 최초로 누가 만들었는가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의 히로히토 왕이 천황이 칙령을 받아서 조선 총독 일대인 테라우치 마스타케가 한국 역사를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921년에 37년까지 16년간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죠. 자, 그래서 1920년이라 하면은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바뀌어지는 시대이죠. 그래서 이 칼로서는 한국 사람을 제압하지 못하겠다 하니까, 그 당시에 100만 원행이라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한국 역사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조선인에게 일본의 정신을 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들이 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영원하고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해서 바로 이것이 한국사를 만드는 이유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 조선사 총독부가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한국 역사를 만드는데, 이때 한국 고대사가 왜곡됩니다. 이 조선사 편수회는 고문도 있고 위원도 있고 수사관, 수사관보도 있는데요. 이 고문 중에는 이완용, 권중현, 박영효, 구로이타 같음이 이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완용과 이 권중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을사오적이죠. 이완용, 이은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 중에 두 사람이 이 조선사 편수회의 고문이 됩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이 박영효라는 사람도 조선사 편수회의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갑오개혁을 주도하였고, 그래서 일본으로 망명을 갑니다. 이 가는 중에 고종의 명으로 태극기의 원본 초안을 만들게 되죠. 그 사람이 박영효인데, 이 사람도 조선사 총독부의 조선사 편수회의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일본인으로서의 구로이타 가츠미, 이 사람은 제국 시절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조선 역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모읍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힘이 있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한국은 독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북동아시아의 전쟁 중심지는 한국이다. 그래서 아시아 동쪽의 평화를 위하여 일본은 한반도를 병합하여야 한다. 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그 아이디어가 한국의 역사를 만드는 데 아주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위원 중에 최남선, 이나바 이와키치, 이마니시루 이런 사람이 보이죠. 이 최남선은 해외개소 소년에게 뭐 이런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조선사 편수회 때 위원으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친일 명단에 들어있죠. 그래서 친일 반미총 행위자로 기록이 됩니다. 이 이나바 이와키치는 조선사 편수회 때 간사로도 하고 이 만주 건국대학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의 그 생각은 뭐냐? 한국은 한상훈 시대에 중국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시족사였던 한국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 사설을 읽고 삼국사기를 읽어보니 이 삼국사기가 굉장히 발달한 상태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백제의 근초고왕과 신라 마레간 시대의 내무랑 이전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만희시류도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 한상훈과 일본 식민지 임나일본부로부터 한국이 발전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식민시대는 기원전 1세기에서 6세기까지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에게 조선사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이병도죠. 자, 일본 역사책에 쓰여진 이 삼국역사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보면 이 조선사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죠. 이 조선 총독부 시절에 일본 역사가들이 최초로 한국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고조선을 부정하죠. 그리고 한상훈 시대 때부터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08년부터 AD 313년까지 한상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를 기술을 하는데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오고 가야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야는 임나 일반부로 설명하죠. 그래서 한사군 때 중국의 식민지, 4세기에서 6세기 때 일본의 식민지 이런 식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한국 역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려, 조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본 역사에는 삼국의 역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일본 역사에 왜 한국 역사가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자, 일본 역사에 한국 역사가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왜이죠? 자, 실질적으로 일본 역사책에는 한국 역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왜의 역사를 감추기 위함입니다. 자, 왜의 그 신공 역사와 가야의 역사는 미스테리죠. 이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풀립니다. 자, 큰 챕터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교과서 3세기를 보면요,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인들은 한반도 중북부 이상을 한사군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낭랑, 현도, 대방 이렇게 위치를 정하고 있고요. 자, 고구려는 그 뒤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뒤에 예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 남한에는 마한, 변한, 진한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야마토국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야마토국을 일본인들은 자랑스럽게 설명하지만 또 감춰야 될 이유도 있죠.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진짜로 그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고 마한, 변한, 진한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는지 나중에 이 삼국 사기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세기를 보면요. 이 4세기의 일본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한반도 북부에는 이 한사군이 싹 없어지고 고구려가 보이죠. 한강에 이 한성이 있고 그 나라가 백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영산강이나 이 낙동강 서부 지역은 가라 또는 임나가 있고요.
이 알라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도 이 사료국, 이 경상도 동부 지역, 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가 있고, 이 김해 쪽에는 이 금감가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러한 지도가 실질적으로 맞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학교에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암기를 통해서 무조건 배워서 이렇게다라고 배워왔지만 역사적 기록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5세기 보면 이 일본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 5세기에 대한 나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왜는 대화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이 가라, 임나가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시절에 터를 넓혔다 하는데 이 정도로 그려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백제도 한성 중심으로 아주 저그맣게 그려지고 있고, 이 당시에는 이 북위와 송나라, 그래서 남북조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세기 보면 아직도 알라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고, 임나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신라가 백제를 공격해서 이 백제의 그 한성 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평양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역사책에는 이렇게 한국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일본 교과서에 한국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왜이냐 하면 일본이 과거에도 한반도를 지배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국주의 시절을 정당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이 왜곡된 역사를 공부한 10대의 일본인들은 군대를 지원해서 한반도와 중국을 지배해야겠다 이런 그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일본 역사책에 한국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죠. 자, 어쨌든 이 조선 총독부가 한국의 고조선의 역사 2333년을 왜곡하죠. 다 없애버리고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로부터 위만조선이 망했고 그곳에 한사군이 성립되어 있다 이렇게 식민국가부터 설명합니다. 자, 이 전한시대는 이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공격하고 한사군을 설치한다고 하죠. 그 지역이 누구냐? 조선 총독부가 주장하기를 대동강 평양, 그 다음에 한반도 북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기원전 108년부터 기원 후 313년까지 400년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선 총독부는 또 뭐라 그러냐?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임나일본부가 설치되었고 이 지역은 임나고 이 가야 지역을 식민지화했다. 그래서 3세기에서 6세기까지 300년간 임나일본부를 설치하여 식민 지배를 하였다. 이게 골자입니다. 한국 역사를 만들게 된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 역사에 관한 일본 역사학자들의 그 역사관은 무엇인가요? 자, 큰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나라가 한반도 북부 지역의 대동강을 400년 지배했다. 똑같죠. 한국민들은 중국 식민지로부터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한국 역사의 시작은 한의 식민지배로부터 시작되었다. 옛날에 그렇게 배웠죠. 학교에서. 그 제국시대 일본인들이 가르쳐준 한국 역사를 한국인들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자, 일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3세기 한국 역사는 삼국지 동이전 한전을 보면은 굉장히 그 소국 위주였죠. 시족 단위의 나라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삼국사기는 뭐 통일도 되고 왕도 있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삼국사의 기록이 믿기 힘들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조작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세기 이후 백제의 군초고왕과 신라의 뇌물 마립간 시대에 합병됐다 이렇게 합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만 인정하지 그 이전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4세기 말엽 한반도 남부 지역도 일본이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국 역사책에 쓰여진 한국 역사는 어떤 것인가 볼까요? 누가 한국 역사를 만들었냐?
이 조선사 편수에 수사관이 있고 수사관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병도입니다. 자, 이병도는 어떤 사람이냐? 자, 이만희 시류를 돕기 위한 수사관보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한국학 역사학이 대부가 됩니다. 통일이 식민 광복이 되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서 이 이병도가 한국 역사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한국의 역사는 이 이병도가 가르쳐 줍니다. 이 이병도는 이 이만희 시류한테 이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역사 체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 대동강 평양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인들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단학회에서 1966년도에 한국 역사를 만드는데 이 고대사 편을 보면 이 대동강 평양에 낭랑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역사 계보를 보면 이 이병도가 한국의 역사 대두가 되죠. 이 손자가 이장무 이건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장무는 서울대 총장, 이건무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한때 지냈었죠. 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이병도의 생각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병도한테 배운 김철준, 이기준, 김원용 이런 사람들은 각 학교의 원로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준은 서울대 국사, 이기백은 서강대, 후에 한림대, 그 다음에 김원용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자죠. 자, 이기백으로부터 한영호, 변태석 이런 사람들이 다시 배우는데요. 자, 이 변태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사 역사를 이 사람한테 배웁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이 사람이 만든 책을 달달달달 외우죠. 그 이후에 노태돈, 이기동, 조인성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다 이 같은 계보입니다. 그 후에 송우정이라는 사람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은 이 조선사 전문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전문인데 이 핵심적인 내용은 고조선이 없다, 신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박사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배운 모든 역사 선생님들은 다 이 사람이 가르친 대로 배웁니다. 고조선은 신화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 고조선은 신화라고 배우죠. 상대적으로 이것에 반대되는 사람도 있겠죠. 신채호 이런 박은식, 정인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6.25 때 월북되거나 이렇습니다. 그 후에 이 임승국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한단고기라는 책을 이 대중들한테 널리 알리고요. 1982년도에 이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이라는 책을 쓴 김성호 씨는 서울대 농경제학자인데 나중에 역사를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서 광개토대왕 비문을 해석하면서 물론 이제 그 백잔과 이잔이라는 이 잘못된 해석이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두 개의 이 존재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역사를 전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이덕일이라는 분은 이분은 제야사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전공한 분인데 이 기존 식민사학을 전수하는 그 역사학자들과 홀로서기를 하면서 대항을 하죠. 그래서 TV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김상이라는 분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었을 때 이분은 이 김성호의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을 발전시켜서 이 사만의 역사가 한국을 주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 역사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차 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의 교과서,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하고 1차 사료와 왜 다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죠. 그럼 이 한국사는 어떻게 기술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한국사의 한은 대한민국의 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금성 출판사 2016년도에 한국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어떤 식으로 역사를 전개하느냐 보면은 한반도 중부지방에서는 마한소국이 하나였던 백제급이 성장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삼국지의
사만이 이 시족 국가 단위로 이렇게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인 백제가 큰 나라로 우뚝 선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8년 전에 주몽의 아들 온조가 한강 하류 하남 위례성으로 내려와 백제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이후에 건너뜁니다. 고유양 때 만의 목지국을 압도한다. 그래서 이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기원전 18년에서 3세기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없죠. 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초기 기록 불신론과 한국 교과서는 비슷한 맥락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백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기원전 18년부터 3세기 중반까지. 자, 신라는 어떤가 볼까요? 신라의 건국과 진안의 소국병합 보면요. 한국 동남부에 큰 변화가 있는데 경주 지역이 사료국이 신라로 성장하였다. 그 지역 경주의 사료국 이전에는 진안 지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삼국사기 서문을 소개합니다. 기원전 57년에 그죠?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웠다 이렇게 되죠. 근데 3세기 중반에 중국 서진과 교류하며 진안의 맹주로 신라가 떠오르고 4세기 중반에는 전부 병합을 하여 신라의 왕은 자치권을 지닌 육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였다. 그래서 토착 세력을 간접 지배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세기 중반 또는 4세기 중반까지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신라의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기원전 57년부터 3세기 후반까지. 자, 그래서 이 목차를 보게 되면요. 일단 단군시대, 단군조선을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화로 기술하죠. 자, 삼국유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에 대한 신화가 나오기 때문에 신화로 기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열국시대사만 나오면서 한사군을 슬쩍 지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삼국이 되고요. 가야가 나오지만 임나일본부를 살짝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고려, 조선, 대한제국, 조선총독부, 대한민국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일본 역사서에 나온 한국 역사고요. 아래 그림은 한국 역사 교과서입니다. 에 나오는 그림이죠. 자, 비교해보면 백제가 4세기에는 이렇게 크죠. 백제는 일본 역사에 보면 백제는 한강 지역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한반도 남부는 임나일본부로 되어 있죠. 이 임나일본부를 살짝 없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가 있었다라고 존재했었다라고 표기합니다. (5세기에) 보면은 광개토대왕이 영토 확장을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한국 역사책에는요 비슷하게 하지만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자, 일본 사람들은 대한민국 한 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욕하죠. 조선쟁이 이렇게. 그렇지만 한국을 욕하지는 않죠. 왜 그런가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6세기를 보시게 되면 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지배했다 이렇게 하지만 한국 역사책에는 좀 올라가죠. 황초령, 마운령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야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죠. 가야가 복속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이 크기는 작아지고 신라가 6세기에 활동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사군과 임나가야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역사를 설명할 때 이 한사군과 임나일본부는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설명을 합니다. 단지 이 그림에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 토론을 하거나 할 때는 이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게 한국 역사학계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하면 대화가 힘듭니다.
비난받죠. 사이비 역사학자 또는 유사종교학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질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대화가 그래서 서로 발전해야 되는데 사이비 종교로 분리됩니다. 그 한국 역사 하는 사람들은 정교인가요? 신화인가요? 종교인가요? 마찬가지로 아니죠. 자, 동북아 역사 재단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 의회로부터 인정받은 재단이고요. 세금을 1년에 50억씩 지원받습니다. 한국을 위한 한국 역사 재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동강에 고조선의 수도 평양에 있었다. 식민지였다. 가야 지역에도 인라일본부가 있었다. 식민지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자, 문제 중에 하나가 3세기에 이 위나라 조조가 한반도 북부 지역을 점령했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중국이 이것을 근거로 미국에 있는 시카고 그 고문서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보증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자, 이거 우리나라 거다. 3세기 우리나라 거였다. 보증해달라. 등록해달라. 하니까 미국이 그건 네 생각이지 한국 생각을 들어봐야겠다 하니까 한국에서는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거 우리 거야? 아니야. 그렇게 설명했나요? 아니죠. 중국에 물어봅니다. 야, 니네가 한국 북부가 우리나라, 중국 니네 나라 땅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거 맞니? 이렇게 물어보죠. 땡큐죠. 이거 맞아. 그러면서 미국한테 뭐래? 쟤네들이 그랬는데 맞대. 그래서 등록이 됐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이고요. 이거 유튜브 가면은 이덕일 소장이 이 국회에서 직접 진술하죠. 자, 동북아 역사재단은 나몰라 하죠. 자, 한국 역사가 이덕일 씨에 의하면 만일 이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게 되면 중국은 이 북한의 지역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 합법적으로 한반도 북부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만일 이런 일이 미래에 일어나면 한국 정부는 북한 지역을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유튜브를 제가 링크했는데 이거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누가 일부러 막은 건지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1차 자료죠. 뭐라고 나오냐. 백제의 위치가 동쪽으로 낭낭이, 북쪽으로 말갈이 위치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한국 역사 교과서에 의하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위치를 한반도로 국한하죠. 그래서 이 백제의 위치에서 북쪽을 보면 그 북쪽의 위치에 낭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위치 동쪽에 강원도에 있는 지역을 예라 하고 이 예가 말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 역사 교과서에서 말하는 이 백제의 위치와 1차 사료인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말하는 이 백제의 위치는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 삼국사기 원본이 이 학교 역사 학교에서 가리키는 내용과 틀리니까 1차 사료가 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들 이런 그 교과서에 있는 말이 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통설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원본이 틀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지적을 하면은 아주 큰일 나죠. 너 사이비 종교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그 의문을 제시하기 힘든 게 한국 역사학계의 실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 학문적이지 않고 굉장히 그 왜곡된 상태로 한국 역사를 배우게 되는 그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역사들이 그 설명하는 한국의 역사는
이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 그 역사서의 원본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삼국사기 역사서를 쓴 사람들보다 현재 한국 역사학자들의 설명이 더 우선합니다. 자, 이것은 마치 그 심장의 위치가 오른쪽 배 아래에 있다고 가리키고 내가 의사니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의문과 질문이 허용되지 않고 하는 것들인데, 자, 그런 게 그 학문과 그런 학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다음 챕터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